전화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네, 네,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되세요? 저기 부산 인프라코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8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30%. 네, 만 원대 이상에서 들어가셨으면 최근이신가요? 아니면 좀 오래되셨나요?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셨어요, 시청자님? 이게 길게 보면은 조금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로 조금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기 투자, 들어갔거든요. 네, 네. 관점이신데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리시는 단계이신 거죠.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네, 뭐 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 매수 시점 조금 알고 싶고요. 추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입 가능할지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8,400원대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차트는 역배열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4월에 나왔던 저점에 다시 한번 타진하러 이동하는 움직임 아래쪽으로 저희 시청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백돌 전문가님,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저희한테 자주 언급을 조금 해주셨고 지금 문제가 중국 경기가 꺾일 거다. 네, 이 두려움이 지금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추가 매수 나서도 괜찮을까요? 조금 위험할까요? 네, 일단 냉정하게 보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지금 금년도에 코스피만 하더라도 엄청 빠졌고 그렇죠. 최근에만 한 네. 10%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하락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한 코스피의 하락분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종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개별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캐터필라의 그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네네. 캐터필라라고 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랑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다. 혹은 전 세계의 굴삭기라든지 여러 건설 중장비 업체를 선도하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체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4분기부터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터필라가 최근에 그 큰 회사가 하루에 7%씩 빠지고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진 이유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낮게 낮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관세 부과를 막 하면서 특히 철강 쪽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했죠. 네. 그러면서 미국 쪽에 있는 그 공장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강철로 다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을 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낮췄는데 그 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동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확하게 보자라고 했을 때 캐터필러가 그렇게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거든요. 오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가 빠지니까 네네. 두산인프라코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캐터필러가 빠지니까 두산인프라코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캐터필러가 조정을 받는 부분은 두산인프라코한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두산인프라코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좀 논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두산인프라코의 물량을 싣는다. 약간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가지고 있는 물량만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원대는 충분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네, 네네. 충분히 회복을 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18,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 사시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물량만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더 사시기보다는 지금 네. 이 물량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는 충분히 10,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 아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요. 네. 특히 10,000원에서 자꾸 떨어져서 네네. 지금 조금 저점에서 사면은 조금 9,000원 후반에서
조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매수 들고, 단가가 예, 나도 불안한 계속 마음이 네네. 들어서 계속 그럼 더 이게 사고 싶으신가 중장기로 봐요. 봐도 훨씬 괜찮은 종목인지 예.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0,000원을 갔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에서 2,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20% 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가 거기랑 비슷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전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10,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1,800억 원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지금은 좀 더 태우기보다 혹은 뭐 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10,000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가는 진단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도와드리려고 10,000원 오면은 전화 한번 다시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위쪽으로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진단 나왔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